예, 안녕하십니까. 깡통계좌 탈출 비치의 저자 파생트레이더 MD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강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전 6강에서 10강까지는 캔들, 기존에 나왔던 캔들 강의랑 좀 독특하게 해석을 좀 많이 해드렸고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념 위주로 접근을 해서 실시간을 움직이는 차트를 우리가 대응을 하자는 뜻이었고요. 이평선도 개념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념 위주로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지? 왜 그렇지?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라는 거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제가 배웠던 거를 차트에 대입하다 보니까 계속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평선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되시죠? 제가 개발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들은 모두 다 지금 시중에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중 가장 정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걸 저는 끄집어내고, 내가 배운 거를 끄집어내서 차트에 대응하고 제 스스로 노력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한번 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잘 들으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 해외 선물 깡통 계좌 탈출기라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결제를 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수목 이렇게 저녁에 저녁 20시부터 22시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하니까, 이 방송도 수요일날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듣는 거를 제가 더 강조해 드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집중력이 틀려서 받아들이는 습득이 훨씬 더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녹방을 보아서 편집한 걸 봐도 좋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VIP 회원이 되시면 이 책자까지도 저는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2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 5일선의 5선, 말하자면 그 5일 동안의 평균값인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왜냐면 평균값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왜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채팅으로 그냥 치세요. 정답은 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동평균선을 왜 보느냐, 그죠? 왜 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바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안 하면 굳이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이 평이 다 지지 저항 되냐? 아니죠. 그죠? 100% 지지 저항이 돼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라는 건, 기법이라는 거는 바로 확률에 근거하잖아요. 맞습니까? 확률에 근거하니까 이평 지지가 잘 맞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꼭 지지와 저항 역할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즉,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것보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왜? 트레이더는, 파생 트레이더든 코인 트레이더든, 트레이더는 지지 저항에서,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저항 돌파 매수, 지지 이탈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우리가 진입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평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니까 우리도 이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차트에 대입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평을 왜 보는지도 말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5, 20, 60, 120, 240을 많이 봐요. 물론 어느 친구는 200선이 중요하다, 어느 친구는 100선이 중요해, 나는 10선 봐,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딱 보면 5, 20, 60, 120, 240을 많이 봅니다. 참고로 저도 이거밖에 안 봐요. 뭐 200선, 10선 잘 안 봅니다. 해외 선물 할 때는 특히 더. 이해되시겠죠? 주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봐요. 근데 왜 여러분들 5, 20, 60, 120, 240을 많이 볼까요? 이유를 찾아내야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이유를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5, 20, 60, 120, 240을 보는 이유는 일주일에 우리가 며칠 매매하죠? 5일 매매하잖아. 그러니까 5일의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죠? 한 달은 4주죠? 5주도 있긴 하지만 평균 4주잖아. 5, 4, 20. 그래서 20선을 보는 거예요. 시장과 관계한선의 20선 패턴이라고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한 달에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약간의 단기까지를 보는 게 중단기 이럴 때는 5, 20, 60은 뭐예요? 분기. 주식도 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분기 말에 뭐가 나와요?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 그죠? 거기서 출렁이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은 리밸런싱을 한단 말이에요. 수익 많이 난 건 익절하고 다시 수익 좀 덜 난 쪽 좋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로 다시 리밸런싱 하는 작업이 분기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뀔 때가 변곡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60을 보는 이유는 3개월이니까 분기 딱 60선을 보는 거예요. 이걸 생명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분기마다 바뀌거든요. 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분기가 중요한 거. 120은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 보는 거고 240은 그 분기가 두 번이니까 240. 1년치. 꼭 1년이 240일은 아닌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코인은 다르죠? 코인은 일주일 내내 매매하잖아. 그럼 7일선을 봐야 되나?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세요? 저는 코인을 잘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또 맞으면 7일선을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매매를 일주일 내내 하니까. 하나, 주식값 파생은 우리는 5일 매매를 하니 5일 평균값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것도 모르고 5, 20, 60, 120, 240을 왜 봐요? 이러면 대답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방송하는 애들조차.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10선, 뭐 100선, 200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거대한 프로그램이 돌잖아요. 이해되세요?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그 이평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좀 적은 사람들이 보는 특정 이평을 참고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아무래도 큰 업체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는 쪽 이동평균선을 당연히 집중하겠죠. 그죠? 그거의 지지저항을 더 프로그램 짤 때 민감하게 반응시키겠죠, 여러분들. 특정 어떤 소수 사람이 보는 이평보다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5, 20, 60, 120, 240선이 지지저항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100선, 200선이든 10선이든 3선이든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볼 수 있으면 같이 보는 건 더 좋지. 그 많은 선을 다 보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봐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버겁다면 평균적으로는 그냥 5, 20, 60, 120, 240 요 정도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게 가장 차트 대응하기가 좋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이제 방향, 배열, 이격 같은 거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게 3대 요소예요. 방향은 추세, 배열은 그죠? 변동성, 이격은 뭐예요? 탄력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지와 저항이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은 추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어쩔 때 방향을 알려줍니까?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20선을 예를 들어봅시다. 20선이 우상향이면 상방으로 가는 거야. 20일 동안 그 지수 선물은 상방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수평이면 박스야. 우하향이면 20일 동안 지수 선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향을 알려주잖아. 이평이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선의 방향만 보면 지금 지수 선물이 어느 쪽 방향을 가고 있다. 방향이 없으면 박스고 있으면 상방, 밑으로는 하방이죠. 이해되시죠? 방향을 먼저 우리가 이평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어요. 단기 이평이 우상향이고 중장기 이평이 수평일 수도 있고 단기 이평이 우상향인데 중장기 그 이평이 우하향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단기는 우상향으로 급등했으나 60선, 120선 중장기 애들은
빠져서 밑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20일 동안만 쫙 올라오면 어떻겠어요? 걔만 올라가는 거지, 우상향으로. 나머지 중장기 분 차트들은 우하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을 보면서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단기 급등, 단기 상, 중기 우하향, 장기 제일 긴 편은 수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죠? 뭘로? 선의 방향으로. 이해되시겠죠? 이평은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추세. 방향과 힘이죠. 그죠? 힘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각도. 그죠? 각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각도로. 각이 가파르다는 뜻은 뭐예요? 이평이 만약에 20선이 이렇게 완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각을 세웠다 칩시다. 이렇게. 뭐예요, 이게? 즉 20일 동안 그 지수 선물은 급등을 해서 쭉 올라가니까 평균선이잖아. 평균선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요?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따라가야지. 평균값이 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각도가 가파르면 그쪽 방향 힘이 되게 센 거고, 각도가 완만하면 지수 선물이 완만하게 추세 타고 올라간 거고. 이해되시겠죠?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면 지수 선물이 급하게 막 빠진 거고. 여러분들, 각도로 우리가 그 방향의 힘을 알 수 있는 거. 20선이면 20일이면 20일, 60일이면 60일, 120선이면 120일, 240선이면 240일, 5분봉이면 5분선, 20분봉선이면 20분봉선, 60분봉이면 60분봉선이 방향과 각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여러분 소환해야 돼요. 더 들어가면 각도가 가파르면 지지저항 역할이 세다 약하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틀려도 되니까 막 대답을 하세요. 각도가 가파르다는 이유는 그만큼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쭉 추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죠. 그렇죠, 세죠. 잘 들어보시면 급등하는 애들이 이따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이따가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이걸 이제 보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평하고 캔들 했으니까 각도가 가팔랐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지수 선물들이 움직이는 걸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각도와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평을 딱 보면서 먼저 눈에 탁 들어와 해서 그냥 차트를 보자마자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방향과 추세를 빨리 읽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격은 좀 이따가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일단 방향과 추세는 뭘로 안다? 이평선, 그 다음 힘은 각도, 그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되게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그쪽 방향의 지지와 저항은 세겠지. 상식적이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들어본 적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죠? 없지. 그냥 이평 그러면 끝나잖아. 그냥 지지저항 역할하고. 그죠? 가끔 골든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 골든도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 애들이 얼마나 옛날처럼 공부 안 하고 선수들이 많이 안 나와 있는지 제가 체감할 수 있어요. 왜? 설명하는 거 들으면 없어. 빈소리나.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돈을 어디서 많이 버느냐? 옵션쟁이잖아. 그죠? 옵션쟁이긴 하는데 돈을 어디서 버느냐면 바로 이 밀집. 여러분들 밀집에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밀집. 이동평균선이 왜 밀집이 될까요? 이것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밀집은 이렇기 때문에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또 기억 안 나시죠? 대부분. 이동평균선이 밀집을 왜 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값이 이제 5, 20, 60, 120 분봉이라 칩시다. 그 분봉들이 쭉 모였다는 뜻이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왜 모였냐면 평균값이란 걸 떠올리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뭐죠? 고점도 막아놓고
저점도 막아 놓으면 평균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오선도 5분 봉성도 모일 거고 내려올 거고 수평이 될 거고 20분 봉성도 수평이 될 거죠. 고점 저점 막아 놓아서 길게 끌어버리면 그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다 뭉칠 거 아니에요. 평균값이 다 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평 밀집이 왜 되겠어요? 평균값이 같아지니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평이 이렇게 평균값이 밀집이 됐던 건 누군가는 위아래를 막아놨던 수익 박스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박스를 형성이 되는데 이 박스를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 나를 따르세요. 이제부터 우리 개인들은 제가 지시한 대로 고점 오면 무조건 매도, 저점 오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이거 말 들어요? 그리고 그럴 돈이 있어? 올라오면 막 때리고 위로 오면 막 매수하고 그럴 돈 없어. 거대한 세력이 아니면 이 이동평균선을 밀집을 못 시킵니다. 상식적이죠?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리딩자도 없어. 맞습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거대한 자금이 그렇게 막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왜 막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막을까? 그럼 왜 쓸데없이 위도 막고 아래도 막어? 그냥 냅둬버리지. 그저 가는 방향으로 가서 니들 돈 벌면 되잖아. 왜 막을까? 거기까지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파악했어. 그래, 거대한 세금이 위아래를 막으니까 평단가가 다 같아지는구나. 이해했어요? 그죠? 그럼 왜 막을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 막겠어요? 매집을 하는 거잖아. 쓸데없이 막겠어요? 못 가게 가두리를 쳤다는 얘기는 여기서 물량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어느 쪽 방으로 터지기 위해서. 그렇죠. 힘 축적이 바로 매집인 거예요. 축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차트로서의 도형으로 볼 때 축적을 한다, 힘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면 뭐 하죠? 발산을 한다고요. 이 발산이 뭐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드디어 그쪽 방향 추세를 터트리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깡통차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원웨이에 잘 걸리는 사람들, 이평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뭐 밀집, 박스권, 박스를 쳤는데 밀집이다. 그러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전 되게 싫어해. 단타 매매하기가.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이평 밀집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었어요. 급등주 2차 상승의 패턴, 역배열 급등주 패턴. 그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여기선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듣고 싶으면 그때 배우시면 돼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박스를 치고 이평을 밀집하느냐?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추세 터지겠지. 근데 이놈의 추세가 이쁘게 한 방향으로 팡 터져주면 좋은데 어떻게 터집니까? 더럽게 흔들다가 합니다. 갈 듯 말 듯. 그러죠? 저점도 살짝 깼다, 고점도 살짝 넘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페이크 팍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터져버려요. 그러면 개인들 매매가 어떻게 걸리냐면 항상 영매매를 하게 됩니다. 박스엔 영매매 하죠, 여러분들. 박스니까 당연히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아니야. 그렇게 길들여 놓고 갈 듯 말 듯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매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내가 들어갈 때 추세 걸려버리면 깡통.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복귀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어디서 깡통을 잘 차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차트엔 답이 다 있잖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이평 밀집은 변동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평 밀집하면 저는 이미 그 옵션을 딱 노립니다. 가격을 보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해외 선물하는 사람이나 코인 하는 사람 이평 밀집이 딱 되면 어떻게? 그 다음 추세 준비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에 방향이 들어가야지. 반대 방향에 내가 물려있으면 그거 물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깡통 찬다고 발산해버리면. 이해되세요? 이렇게 공부가 들어와야 내가 깡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선행 차트가 있습니다. 일목의 선행 차트 있죠? 그거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죠? 잘 안 맞죠? 안 보잖아,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동평균선의 대표적인 선행 시그널이 있어요. 뭐야? 지금 얘기했잖아. 엄청난 선행 시그널이 하나 있다고. 밀집은 변동성이잖아. 조만간에 어느 쪽 방향 추세 터진다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 이것만큼 좋은 선행 지표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거의 퍼펙이고
다만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 이제 가봐야 아는 거게 단점이긴 하지. 하지만 밀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겠구나 긴장을 해야 돼. 선수는 거기서 긴장하고 있다고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해되십니까? 대표적인 선행지수로 봐도 돼요. 이상한 안 맞는 선행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다 설명해 드릴까.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눈이 떠져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평 밀집은 뭐다? 변동성을 암시한다. 이해되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막 노하우 다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밀집 후 쫙 퍼지잖아요. 발산을 했다 칩시다. 쫙 퍼진다고요. 퍼졌을 때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5선을 보면 5선이 쭉 가고 그 다음에 20선이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60선도 이제 슬슬 뒤늦게 가고 나머지 244, 120, 240은 늦게 움직이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쭉 벌어지면 이걸 소위 말하는 이게 5, 이게 21로 잡았을 때 요거를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격이란 말은 아시죠? 그러면 이격이 생긴 이후에 다시 좁혀요. 이해되세요? 밀집은 변동성을 해서 퍼지잖아요. 그럼 퍼진 이후에는 다시 모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왜 모여요? 여러분들 왜 모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수렴을 왜 해? 다시 이격을 좁히면서 수렴할 건데 수렴을 왜 해? 그 대답을 해야 이게 퍼지면서 역배열이든 정배열이든 퍼지면서 이격이 과도했을 때는 다시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왜 합니까? 왜 하겠어요? 자, 여기서 매수했던 애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무슨 욕구가 실립니까? 무슨 욕구가 나와요? 내가 매수로 들어갔다 칩시다. 정배열이 돼서 쭉 터졌어. 근데 21선 이 정도에 있고 여기서 쭉 올라갔어. 그럼 무슨 심리가 들어와요? 매수했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 싶잖아. 그죠?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싶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계심이 듭니다. 어떻게 혹시라도 여기서 장등봉 하나 떨어지면 나도 이익 실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안 들어요? 에이씨 나는 그냥 인생 역전 꼬야? 그죠? 그거 아니잖아. 많이 올라가서 막 4-5배 먹었어.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든 프로그램이든 다 정해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고. 던진다 수익 실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려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격이 과도하게 벌리면 벌릴수록 뭐합니까? 얘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는 거예요. 그죠? 봐서 20선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 봐야지. 좀 이해되세요? 그냥 이격 벌어지면 다시 수렴돼 이렇게 외우면 차트 분석하는데 한계성이 갇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개념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내가 머리에 넣어놓고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분석력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해가 돼. 얘는 이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법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기법을 들으면서 판단까지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외워서는 답이 안 나와. 왜?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다양하게 변신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우리가 이 차트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이 과정을 7년 동안 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 잡기 위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왜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당시에? 내가 왜 깡통 찬 거야? 내가 왜 자살하려고 이렇게 앞까지 왔지를 그때부터 이렇게 깊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수긍되죠? 내가 무슨 공상과학 소설 얘기해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좁히겠지. 자, 거기서 하나 더. 급등을 했으면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다 동참 못했어. 여러분들 심리는 어떠세요? 그 다음에 쭉 발산이 됐으면 배 아프잖아. 나는 숟가락 못 얹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매도를 못할지언정 뭐 하고 싶어? 동참하고 싶죠? 추세 추정의 원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할 거야?
그죠?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가서 막 잡으니까 일반인이고, 선수는 다음 2평 20선에서 여기서 이제 각을 세우고 올 거 아니야. 강력하게. 그럼 여기서 타점을 노리겠지.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워낙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뚫려도 다시 한번 튕긴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맞아도 바로 튕기는 것도 많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평선에서 매수를 하려고 못한 사람들, 참여 못한 사람들은 대기 심리가 발동한다고요. 그쪽에서. 이해되시겠죠? 최소한 단타짜리에도 준다는 건 알기 때문에 선수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고생 안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그냥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깡통 자꾸 타는 거지. 매도를 볼지언정 못 볼지언정 왜 이런 이격이 붕 떠 있는 데서 고생하냐 이거예요. 매도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5일선 이탈 운봉 뚝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 칠 수 있는데 얘는 리스크 관리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어떻게? 정고점 딱 나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수는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반드시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고 리스크 관리가 돼요. 엄한 데 이런 데 들어가니까 조금 비속어서 처음 물리니까 이상한 짓 해갖고 막 엉뚱한 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팍 쳐버리면은 손절 치니까 다시 올라가고 막,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좌 높고 막 이런 거야. 일반인들이 대부분 다 이래, 여러분들. 선수랑 차이는 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 좁히는데 이 좁히는 원인은 뭐다?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좁힐 거고, 각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서 신규 진입자들도 대기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면 진입을 한 사람은 그게 우하향이든 우상향이든, 이해되세요? 이격이 벌어지면 익절을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매매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딱딱딱딱 나오는 겁니다. 엄한 자리 가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평의 개념을 잘 잡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아마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이평 내가 쓴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지. 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데 왜 나와요? 왜 나올까? 이평 개념을 내가 잡아드렸잖아. 그럼 답이 나와야 돼.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자, 5선이 20선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얘가 팍 깨서 여기서 데드가 나왔어요. 왜 나올까요? 평균값이잖아, 여러분들. 데드가 나오면 왜 매수자들한테 안 좋으냐면 5선의 평균값이 20선의 평균값을 넘어갔다는 거잖아. 좀 이해되세요? 그 평균값을 유지를 못하고 그 다음 평균값으로 가격이 침범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 유지되던 5일 동안의 평균값 고점과 저점이 그 다음 2평의 고점과 저점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즉 뭐야, 그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야? 지지를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데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가격이 변했잖아. 변곡이란 얘기지. 특정하게 일정하게 유지됐던 이 평균값이 그 다음 2평으로 침범해 들어온 거니까 지지가 이탈된 거잖아.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곡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5선이든 20선이든 60선이든 순차적으로 평균값을 침범한 겁니다. 이 지지가 깨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골드는 매수 잡지는 좋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반대로는 그 저항대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평균값들이 뚫고 간 거야. 이제 그쪽으로 침범한 거지. 이해되세요? 골드는 좋다, 데드 나쁘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물론 해외 선물은 양방 매매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골드는 좋다고 배웠잖아. 주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해되죠? 골든이 좋다, 데드가 나쁘다가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이유는 평균값이 지지와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드와 데드는. 그러면 평균값 지지가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매수한 사람들은 데드가 나오면
손절의 원칙이 들어가야지. 지지 이탈했잖아. 골든이 나오면 매도자들은 손절해야지. 침범했잖아. 돌파해버렸잖아. 가격을 저항을 뚫어버렸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세요? 가격을 침범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슨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이탈하거나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데드와 골든이 나쁘다 좋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모르냐? 골드 좋아요, 데드 나빠요, 이렇게 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돼? 그러니까 차트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좀 이해되십니까? 이거 말고도 이평들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체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요 정도 설명해 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차트 대응을 하다 보면 수만 가지 변화를 느끼면서 여러분 고유의 본인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공부해서 차트를 하다 보면 제가 여기 진입, 여기 매도해도 그거 CR도 안 맥혀. 여러분 스스로가 잡아낸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렇게 잡아냈어요, 그냥. 근데 하다 보면 비슷비슷해, 원래. 예, 왜 지지저항이 거의 보이는 게 같거든. 선수들은 거의 비슷해요. 뭐 특별하게 뭐 내가 이런 타점이 다르고 막 이런 거 거의 없어. 돌아보면 진짜 선수들은 거의 본대에서 그냥 정석적으로 대응을 해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돼요? 변수에 많이 당해요. 그죠? 가뜩이나 이 차트들은 변수로 막 움직이는데 내가 그 변수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야. 변칙 보소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정석 복소들이 변칙 복소들 잡아내잖아. 이해되십니까? 똑같아요. 이 차트라는 놈들은 이 기관과 세력들이 엄청나게 비비비비비 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비비 꼬이는 걸 맞춰서 비비비비 더 꼬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당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딱 정석적으로만 대응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지. 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평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거랑은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그 이유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다 알려드린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할 때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드릴 모든 기법들은 다 개념에 의거해서 드릴 거예요. 그중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기초인 게 캔들 이평이잖아. 여기서부터 차트 분석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에는 다 곁다리야. 뭐 파동, 패턴 이런 것들은 다 곁다리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평 캔들만이라도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고 그걸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실력만 키우면 일단 여러분들 계좌 박살나는 거를 많이 막아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이 툴대로 방송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매매는 이상하게 하거나 말이 요랬다 틀리고 저랬다 틀리면 저는 사기꾼. 근데 제가 한 대로 계속 설명해주고 차트 대입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찐. 여러분들이 사기꾼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몇 분 정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구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는 제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수목 이렇게 20시, 22시기 방송하고, 수요일날은 지금처럼 강의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그 차트 적용하는 거를 다지는 구간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드린 거고, 이벤트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일 라이브 방송 해드리고 이벤트 얘기하니까 오늘 그때 라이브 방송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